네, 완자 124쪽 원소의 주기적 성질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혹시 그거 영화 본 적 있어요? 영화 보러 간 적 있죠? 그쵸? 그러면 앞에 여기 스크린 있죠? 스크린 있어. 근데 딱 예매를 했는데, 예매 안 했어. 갔는데 아무도 없어. 들어갔는데 오! 나 혼자 막 꿀 가운데 자리에 앉았어. 그래서 여기 예매해서 앉았어요. 그러면 스크린이 바로 보이겠죠? 근데 갑자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 어떤 사람이 와서 앉아요. 근데 머리가 너무 커. 좀 크죠? 어떻게 보여? 방해받죠?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또 좀 있으니까 옆에 두 명이 들어오는데 내 옆으로 앉아. 양옆으로 앉고 여기 잼민이들이 와서 팝콘 던지면 놀아요. 이러면 방해를 받죠. 이게 전자예요. 얘는 플러스 원자핵이고. 그러니까 얘네도 혼자 원자핵이 이렇게 끌어당기면 인력 때문에 안정해서 좋은데 문제는 다른 전자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방해를 받는데 이거를 가린다 해서 가려막기 효과라. 오케이? 그래서 이걸 설명할게요. 그릴 필요 없는데. 자, 그러면 가려막기 효과부터. 가려막기 효과는 전자가 여러 개일 때 전자 사이는 전자끼리는 마이너스라서 서로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해서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인력을 약하게 만드는 현상을 가려막기 효과라 합니다. 근데 안쪽 껍질에 있는 친구 혹은 옆에 같은 껍질에 있는 친구 중에 더 안 좋은 게 안쪽 껍질에 있는 애들.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는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애들이 더 커요. 안쪽에서 막으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유효액 전환은 뭐냐? 유효액 전환은 핵 전화에서 가려막기 효과를 뺀 거예요. 유효액 전환은 그럼 좀 풀어서 설명하면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원자핵의 끌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원자핵의 끌림을 유효액 전화라고 하는데, 유효액 전화는 핵 전화에서 가려막기 효과를 빼야 된다. 방해하는 거 빼야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핵 전화는 뭐에 의해서 교정되냐면, 얘는 양성자수라고 생각합니다. 핵 전화는 양성자수로 생각하면 되고, 가려막기 효과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1번이 안쪽 껍질 전자, 2번이 그냥 같은 껍질 전자. 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가볼게요. 원래 같은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핵전환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죠. 왜? 플러스가 많았으니까. 그럼 가려막기 효과는 어떨까요? 얘도 증가해요. 전자수 증가하잖아. 근데 그럼 유효액 전환은 어떻게 될까?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해요. 누가 더 클까? 누구의 영향이 더 클까? 이걸 알아둬야 되는데, 얘는 핵전화의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교를 해. 예를 들어 유효액 전화를 비교시키면 사실 얘만 보면 돼요. 양성자수 세면 돼요. 사실
같은 주기나 같은 쪽에서. 그래서 유효액전화는 핵전화 양성자수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갈수록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자, 한번 볼게요. 자, 수소 같은 경우는 잘 봐요. 수소는 전자 몇 개? 한 개지. 그럼 얘는 여기 가운데 핵전화 있고 가려막기 효과 있어요, 없어요? 없네. 가린 애가 없네. 그래서 이 친구는 딱 유일하게 수소만 핵전화랑 유효액전화 같아요, 가려막기가 없어서. 근데 헬륨부터는 이제 가린 애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핵전화보다는 작아진다, 가려막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유효액전화 개념입니다. 자, 그럼 유효액전화의 주기성 가겠습니다. 같은 주기에서 갈수록 어떻게 됐죠? 유효액전화는 증가한댔죠.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핵전화의 증가가 더 크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같은 족에서 어떻게 됐었어요? 얘도 원자번호 커질수록 증가했어요. 그냥 커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잘 봐요. 요렇게 자라락 갈수록 유효액전화 증가해요. 그리고 이렇게 갈 때도 유효액전화 증가. 그럼 플러스 수가 많을수록 그냥 유효액전화 많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다만 그러면 사기네. 얘 몇 번이에요, 나트륨? 11번이죠. 얘는 9번인데? 얘 더 큰데?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잘.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같은 주기나 같은 족에서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수가 많을수록 커진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알면 좀 좋긴 한데 굳이 그냥 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잖아, 이겁니다. 가끔 문제에서 이 그래프 나와서 이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이게 먼저 본다. 둘 중 하나가 핵전화고 하나는 유핵전화로. 누가 핵전화예요? 그렇지, 큰 게 핵전화지. 핵전화를 문자로는 Z라습니다. 얘는 뭐다? 유효핵전화고 얘는 Z별이라 씁니다. 그럼 이 사이가 뭐게? 그렇지, 사이가 여기에 가려먹기 효과, 문자로는 S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요. Z별은 Z 빼기 S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갈수록 핵전화도 커지고 가려먹기 효과도 커지지만 유효핵전화도 커진다. 얘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증가가. 그렇죠? 끝. 유효핵전화. 됐어요? 자, 그러면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반지름 들어갑니다. 반지름은 이제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걸 먼저 설명할게요. 자, 반지름 비교 방법.
그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을 비교하는 방법. 자, 꼭 순서대로 해야 돼요. 1순위. 껍질 수가 크면 반지름이 크다. 껍질 수가 큰 애가 그냥 짱이에요. 제일 크거든. 껍질 수가 영향이 제일 큽니다. 이 순위. 근데 껍질이 만약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순위로 들어가서 유효액전할 필요 없다. 유효액전은 뭘 보라는 거겠죠? 뭘 보라는 거겠죠? 양극수 보는 거겠죠? 얘가 작아야 반지름이 크죠. 왜냐면 유효액전화가 클수록 끌어당겨서 반지름을 작게 만들어요. 오히려 얘가 작아야 반대예요. 얘도.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3순위 가서 전자수를 빼. 전자수가 많으면 반발력 때문에 반지름이 커집니다. 꼭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막 비교하랬더니 막 전자수 비교하고 이러면 안 돼. 이거부터 비교해야 되고 맨날. 알겠지? 예시. 자, 해볼게요. 리튬이 클까요? 나트륨이 클까요? 반지름. 자, 1순위 뭐부터 비교해야 돼? 껍질수부터 비교할게요. 리튬은 2개, 나트륨 3개. 끝. 5랑 F랑 비교해보자. 자, 껍질부터 비교해볼까? 껍질 2개, 2개, 2죽이죠. 그럼 비겼어. 그럼 이제 2순위 넘어갑니다. 뭘로 가죠? 유효액전, 양극자수를 봅니다. 얘는 플러스 8, 얘는 플러스 9. 약화요. 그러면 반지름은 얘였죠. 반대. 다음 세 번째 NA랑 NA 플러스가 있어. 이거 크게. 나트륨 껍질 몇 개? 나트륨이 3죽인데 NA 플러스 하나 빼서 네온처럼 된 거야. 그럼 2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크니까 큰. 그래서 어떤 원자가 있고 이 원자의 양이온이 있으면 누가 커요? 얘가 커요. 왜? 껍질이 줄어드니까 양이온이. 자, 그러면 이제 뭐 할지 알겠죠? F랑 F 마이너스 가겠습니다. 자, 1순위 껍질부터 비교하자. F 껍질 명확하게. F 마이너스는? 그치, 하나 얻어봤자 네온처럼 돼서 2개예요. 비겼어. 자, 2순위 갑시다. 양극자수. 비겼어. 3순위까지. 전자수. 얘는 3순위까지 가는 게 결과예요.
그러면 어떤 원자가 있고 이 원자에 음이온이 있어요. 누굴까요? 음이온이 큰 거죠. 왜? 전자수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이제 비교를 하면 되고 반지름은. 그리고 문제 풀 때 이제 오비탈이랑 얘랑 섞여요. 그러면 이제 주기표상에서 얘네가 어디로 갈수록 커지냐 이걸 알고 있으면 좋아요. 주기표에서 내려갈수록 껍질 때문에 커지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액전환 때문에 작아져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일로 갈수록 커져. 그래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크다. 갈수록 작아지고 갈수록 커진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비교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등전자 이온만 하면 되겠네. 됐어요? 반지름은 뭐 이렇게 비교하면 되고 간단해요. 자, 그래서 원래 반지름은 원자 반지름은 같은 종류 두 원자 결합할 때 원자 핵간 거리의 절반으로 재긴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H2야. 이 거리가 74래. 그럼 절반 얘를 반지름으로 칩니다. 근데 금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로 제곱합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자, 주기성 같은 주기에서 어떻게 된다? 점점 줄어든다. 이유가 뭐였어? 그렇지. 일단 첫 번째 껍질수 아니었어. 같은 주기니까. 그럼 두 번째 유효액전화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같은 족에서는 밑으로 갈수록 커지죠. 뭐 때문에? 껍질수 때문에. 내가 1순위, 2순위, 3순위 제목에 적어놓은 거 있죠? 이게 요인이에요. 이게 얘네가 반지름이 크고 작은 요인. 그래서 이렇게 된다. 비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봐봐요. 주기성. 같은 족에서 증가하죠. 껍질수 증가. 얘는 같은 주기에서 줄어들죠. 유액전화 증가. 또 막 이런 애들끼리 고민하지 마세요. 얘네들은 비교 잘 안 시켜요. 같은 주기, 같은 족에서 비교시킵니다. 자, 이온 아까 했어요. 이온은 잘 봐. 어떤 원자가 있고 걔의 양이온이 있으면 줄어든다, 커진다. 양이온이요.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요. 그럼 줄어들죠. 왜? 껍질이 감소해서. 음이온은 원래보다 증가해요. 왜요? 전자수 증가. 원자보다 이온이 커진다. 이 얘기죠. 1, 2, 3순위 한 거야. 아까 한 거야. F랑 F- 이런 거 한 거야.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시험이 아니고 문제에서 맨날 나오는 거 있어요. 등전자 이온 반지름. 이건 진짜 많이 나와요. 심심하면 나옵니다. 등전자 이온이 뭐냐면 전자수가 같은 이온들. 예를 들어 자, 얘네가 있어요. 얘네가 이온이 되면 다 누구처럼 변하게? 다 네온처럼 변하게 됩니다. 얘는 3개 얻어서, 2개 얻어서, 1개 얻어서, 1개 잃어서, 2개 잃어서, 3개 잃어서 다 네온처럼 변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등전자 이온이라고 불러요. 전자수가 다 10개 되면. 등전자 이온은 얘가 클까요? 얘가 클까요?
앞에가 끌까요? 뒤가 끌까요? 펜순이 껍질순 다 똑같아. 네온되면 다 똑같아. 껍질순 똑같은. 두 번째 유효액정화가 얘네가 크죠? 갈수록. 그러면 갈수록 작아진다는 뜻이. 즉 등전자 이온은 앞에 있을수록 크다. 앞에 있을수록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구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죠. 똑같아요. 얘네도 이온되면 다 누구처럼 된다? 아르곤처럼 됩니다. 얘네도 등전자 이온이고 등전자 이온은 앞에 있을수록 크다. 이렇게. 얘네가 커요, 얘네가 커요. 이렇게 비교. 얘네가 커서 껍질이 크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등전자 이온은 앞에 있을수록 크다. 됐죠? 이거를 풀지 말고 이온 에너지를 바로 나갈게요. 자, 이온화 에너지가 뭐냐면, 자, 정의부터 할게요. 기체 상태여야 돼요. 기체 상태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빼는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전자, 아니 얘가 가만히 살고 있었어, 원자가. 여기서 전자 한 개 뗄 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저번에 그거 기억나요?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 1층 잘 알아봐. 무한대. 그때 잠깐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1층에 있던 전자를 무한대층으로 갖고 와서 올려놓으면 얘는 그때부터 자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이온화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섞어서 넣으면 이온 에너지는 K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여기가 에너지 0이었고 여기 마이너스 K였어요. 에너지는 1층에서 무한대 에너지. 이거 그림 그려야 되니까. 그림 그리기. 잠깐만, 종이가. 오! 이거 정해줄래? 내가 못 나가요, 여기서. 갇혔어요. 자, 그럼 이온 에너지는. 단적은, 잠깐만. 자, 그릴 준비하세요. 이걸 그릴 겁니다. 외워야 돼요. 그렇죠? 자, 제목은 제1 이온화 에너지. 전체 다 쓸 겁니다. 가로로 쓰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이 정도 그릴 거예요, 이번. 아, 1차다. 미안해. 1차 이온 에너지.
공연점은 갈수록 떨어져야 돼요. 갈수록. 아래. 끝. 1번부터 20번입니다. 날라왔어요? 이거 이렇게 한번 떨어졌다 올라가면 얘보다는 더 올라가야 돼요. 전에 거보다. 반복입니다. 위 아래 위 아래 위 쭉. 위 아래 위 아래 위.